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45회입니다. 전투와 처신에서 모두 능했던 명장 왕전 60만 군사가 필요하다. 왕전은 반양 동양 사람으로서 어릴 적부터 병법을 좋아했으며 커서는 진시황을 섬겼다. 진시황 11년에 왕전은 장군으로 등용되어 조나라의 안례를 공개하여 성리를 거두었으며 9개 성을 함락시켰다. 진나라는 진시황 18년에 다시 왕전을 장군을 삼아 조나라를 공격했으며 이듬해에 마침내 조나라 왕이 항복하여 조나라 땅을 모두 평정하고 진나라에 합병시켰다. 그 다음 해에 연나라가 자객 형가를 보내 진시황을 저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진시황은 격분하여 왕전으로 하여금 연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진나라의 공격에 연나라 왕은 요동 땅으로 도망갔으며, 이에 왕전은 연나라의 도성계를 평정하고 돌아왔다. 한편 왕전의 아들인 왕부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폐교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위나라를 거쳐 항복을 받은 해 위나라 땅도 진나라에 복속하게 됐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이미 삼진을 멸망시켰으며 연나라 왕을 멀리 쫓아버렸고 초나라를 계속 격파하고 있었다. 그 무렵 진나라 장군 중에 이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젊었으며 매우 용감했다. 그는 일찍이 단지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연나라 태자 단을 추격하여 마침내 단을 격파하고 사로잡았다. 이에 진시황은 그를 현명하고 용기 있는 장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진시황이 이신에게 물었다. 과인이 초나라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으려 하는데 장군의 생각으로 몇만의 군대를 쓰면 충분하겠소? 그러자 이신이 대답했다. 20만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왕전에게 질문을 했다. 왕전은 60만의 병사가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진시황이 못마땅하여 왕전을 비난하였다. 왕장군도 이제 늙은 같소. 어찌 그리 겁이 많소. 이신 장군은 참으로 과단성도 있고 용감하오. 그의 말이 옳소. 그리고는 이신과 목념을 장군으로 삼아 20만 군대로 초나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왕전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만 듣자 병을 핑계로 고향에 내려갔다. 여신과 목념은 둘로 나뉘어 초나라 공격 대성을 거두었다. 제수가 이신은 초나라의 서쪽 지방 공략에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목념이 이끄는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 강경했다. 이에 초나라 군대는 몰래 이신의 뒤를 추격하여 사흘 만에 휴식하고 있는 이신의 군대를 기습 공격하였다. 이신의 군대는 뜻밖의 공격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7명의 장수가 죽은 등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진시황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곧장 왕전의 고향으로 수레를 몰아 달려가 왕전에게 사과했다. 과인이 장군의 고견을 듣지 아니한 까닭에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됐소. 과인이들이 지금 초나라 군대가 빠른 속도로 진나라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니 장군이 비록 병들어 있는 처지지만 어찌 과인을 버릴 수 있겠소. 그러자 왕전은 이 늙은 몸은 이미 지치고 병들어 정신마저 어지러운 형편입니다. 도저히 쓸모없는 몸이니 대왕께서는 다른 훌륭한 장군을 찾아보십시오 하며 사양하였다. 하지만 진시황은 재차 간청하였다. 제발 그러지 마오. 과인이 잘못했으니 장군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오. 이에 왕전이 미루소 못 이긴 척하며 받아들였다. 대왕께서 진정 이 몸을 꼭 쓰셔야 될 형편이라면 더 이상 사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60만 군사가 아니면 안 될 줄 압니다. 조수 오직 그대의 뜻을 따르라. 진시황은 거듭 동의하며 고개를 걷대었다. 그러하여 왕전은 60만 군대를 이끌고 출장이 됐고, 이에 진시황은 직접 전선까지 나왔다. 이때 왕전은 진시황에게 최고로 좋은 논밭과 저택을 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진시황이 말했다. 장군은 걱정 말고 출정이 하시오. 어찌 가난을 걱정한다는 말이오. 이에 왕전이 대답했다. 대왕을 위하여 병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 공이 있어도 결국 공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지금 대왕의 신임을 받고 있을 때 재산을 청해 자손의 생계를 마련해 두고 싶을 뿐입니다. 진시황은 크게 웃었다. 왕전은 출정하여 항관에 이르러서는 5번이나 사절을 보내어 좋은 논밭과 저택을 청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장군님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이에 왕전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지 않다.
왕은 성질이 거치고 남을 믿지 않는다. 진나라의 모든 병사를 내게 맡겨둔지고 내가 다른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보이져야만 한다. 그래야 왕은 나를 믿게 되고 보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자손을 위하여 자꾸 청함으로써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으면 왕은 도리어 공인이 나를 의심할 것이다. 천하 통일을 이루다. 한편 왕전이 새로운 장군이 되어 병력을 증강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초나라는 전국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대응하였다. 그러나 왕전은 초나라 군대와 대차하여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견고한 성벽만 굳게서 진지를 지킬 뿐이었다. 초나라 군사들이 자주 도발했지만 그들도 보이도 않은 채 매일 병사들이 편의시기하고 목욕을 하게 하면서 먹고 마실 음식을 넉넉히 제공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사기를 쫓기도 했다. 얼마 뒤 왕전은 사람을 시켜 병사들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돌 던지기와 띵뛰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제는 그 말을 듣자 무릎을 치어서 이제 됐다. 병사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해졌으니 이제 싸움을 해도 좋다라고 말했다. 이때 초나라 군대는 몇 번에 걸친 도전에도 전나라 군대가 전혀 싸울 기색이 없고 또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군대를 철수시키겠다. 왕제는 그제야 비로소 때가 왔다는 듯이 전군을 이끌고 추격했다. 특히 힘센 장사들을 앞세운 채 공개하여 초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기순 앞쪽에서 초나라 장군인 향연을 죽였다. 그로 인하여 초나라 군대는 완전히 와해됐다. 진나라인 기세를 몰아 초나라를 공격하여 드디어 1년 만에 초나라 왕 부추를 사로잡고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진나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세를 몰아 남쪽의 예골 땅도 정벌하였다. 그리고 왕진의 아들 왕군도 이신과 더불어 옛나라와 전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마침내 진시황 26년에 천하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왕씨와 몽씨 두 집안의 공모가 가장 컸으며 그 명성이 후세까지 전해지게 됐다. 이세 황제 때 왕정과 그의 아들 왕군은 이미 죽었고 또 몽씨는 주멸되었다. 진성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은 왕진의 손자 왕리를 파견하여 거록성의 조나라 왕과 자기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어떤 사람이 왕리는 진나라의 명장이다. 그가 강대한 진나라를 부대를 이끌고 새로 세워진 조나라를 진격해서나 조나라를 격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3대째 장군계를 하면 반드시 채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 그런 것인가? 왜냐하면 선대에서 너무 많이 노력하여 후대는 반드시 그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왕리는 이미 3대째 장군이다 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항우가 조나라를 구하고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여 왕리를 포로로 잡았다. 27. 맹상군 열전. 빈객을 좋아하고 스스로 즐거워하다. 사람의 운명이 문으로부터 받는 것인가? 맹상군의 이름은 문이며 성은 전씨로서 아버지는 전영이다. 전영은 제나라 위양의 작은 아들로 제나라에서 재상을 지내면서 설당을 영지로 받았다. 전영은 아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는데 한 소집에서 문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이의 출생일은 5월 5일이었다. 그때 전영은 산모에게 아기를 내다 버리라 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몰래 아이를 키웠다. 아이가 성장한 뒤에 비로소 어머니가 전문의 형제를 통하여 전영에게 그 아들을 소개하였다. 전영은 그 아이를 보고 그 어머니에게 벌을 호를했다. 내가 분명 제 아이를 버리라 했거늘 내가 감히 몰래 키웠구나. 왜 그렇게 했느냐?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전문이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다.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를 기르지 말라고 하시는 까닭이 무엇이온지요? 그러자 전영은 5월 5일에 태어난 아기는 키가 문높이만큼 자라면 부모를 죽인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 전문은 이렇게 반문했다. 그렇다면 사람의 운명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문이 말을 했다. 만약 하늘로부터 운명을 받는다면 무엇을 걱정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문으로부터 운명을 받는다면 눈높이를 더 높이면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높이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진영은 더 이상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얼마가 지나 전문의 아버지를 만나는 기회를 이용하여 물었다. 아들의 아들은 무엇을 합니까? 전영은 손자란다. 손자의 손자는 무엇을 합니까? 손손을 한다. 손손의 손자는 무엇을 합니까? 예, 전영은 그건 알 수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문은 아버님께서는 제나라 제사장이 되신 후 지금까지 세 왕을 섬기셨습니다. 그동안 제나라 영토를 한치도 넓히지 못했지만 아버님께서는 만금의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곁에는 단 한 명의 현명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군의 가문에는 반드시 장군이 나오고 재상의 가문에는 반드시 재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님의 부족들은
휘황찬란한 비단옷을 입고 긴 치맛자락을 달고 다니지만 이 나라의 선비들은 짧은 잠방이 옷도 얻어 입지 못하고 있으며 남녀노비들도 좋은 쌀밥과 살찌는 고기를 시큼 먹다 남기지만 선비들은 술, 지게미와 쌀개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재물을 모아 창고에 쌓아두고 누군지도 모를 어느 자손에게 물려주려 하시면서도 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것을 잊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저는 이것을 매우 괴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령은 전문을 예의로서 상대하여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게 되었으며 빈객들을 접대한 일을 맡고 했다. 빈객들은 날로 늘어나 전문의 명성은 제후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제후들은 모두 사람을 보내 전령에게 전문을 후계자로 삼으라고 보냈고 전령은 마침내 성령하였다. 전령이 죽은 후 전문은 그이들 이어 설당의 제후가 되는 이 사람이 바로 맹상군이다. 어부지리 맹상군은 제후들의 빈객들과 죄를 짓고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모두 맹상군 문화에 와 기가했다. 맹상군은 그들에게 갈국과 일자를 주고 우대하여 천하의 선비들이 거의 모두 그에게 의지하게 됐다. 그의 식객은 수천 명에 이르렀으며 맹상군은 그들을 기천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접하였다. 맹상군이 빈객들을 맞아 이야기할 때면 병풍기에서 길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화 내용을 적는 것은 물론 그가 물어본 빈객의 친척이 그들이 사는 곳까지 기록하였다. 빈객이 가오라는 곳 신부를 보내어 그의 집으로 보내 위문하고 또 그의 친척에게 선물을 주겠다. 어느 날 맹상군이 손님을 맞아여 같이 저녁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을 꺼뜨리는 바람에 손님은 자신의 식사가 맹상군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크게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다. 그러자 맹상군은 직접 자기의 밥과 손님의 밥을 견뎌보니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 손님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먹을 죄를 죽었다. 맹상군이 이렇게 접대를 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식객들이 맹상군의 문화에 모여 있었다. 맹상군은 누구에게나 모두 잘 데려왔으므로 식객들은 모두 맹상군이 자신과 특별히 친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진나라 수왕은 맹상군이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진나라 공자인 경양군을 제나라의 인질로 보내면서 맹상군을 진나라에 초대하라고 하였다. 이에 맹상군이 진나라에 가려 하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말씀하나 그는 듣지 않았다. 그러자 소대가 맹상군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 제가 이곳으로 오다가 나무로 만든 인형과 흙으로 만든 인형이 말다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무 인형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너는 금방 허물어져 버릴 거야 라고 하자 흙인형은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허물어도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너는 비가 내리면 어디까지 떠내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호랑이와 같은 야만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공자께서 구태의 그곳에 가시라니 만일 돌아오시지 못한다면 흑인에게 비웃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맹상군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진나라 가는 것을 단념하였다. 한편 소대는 어부지리라는 고사성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조나라가 옛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그러자 소대가 조나라왕을 설득하였다. 이곳에 오던 중 역수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조개란 놈이 먹이를 찾던 도요새의 주둥이를 강물고 있습니다. 도요새가 이놈 앞으로 2, 3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넌 말아 죽게 버릴 것이다 라고 하자 그 조개도 지지 않고 무슨 말이야 너야말로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대꾸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부가 그 두 놈을 모두 잡아버렸습니다. 지금은 조나라가 옛나라를 치료합니다. 그러나 진나라가 어부지리를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조나라 왕은 공격을 단념하였다. 계명구도 제나라 민왕 25년 진나라는 다시 맹상군이 자기 나라를 방문해 줄 것을 강요하여 힘이 약한 제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진나라로 보냈다. 맹상군이 진나라에 도착하자 진나라 수왕은 즉시 그를 저상으로 삼겼다. 그러자 한 신하가 아렸다. 맹상군은 현명한 자다. 결국 제나라 사람입니다. 설사 진나라의 저상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제나라를 생각하고 그 현우에 비로소 진나라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가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수왕은 맹상군을 저상으로 임명하던 계획을 취소했다. 그리고는 맹상군을 가두고 아예 죽여 후한을 없애려 하였다. 맹상군은 사람을 보내 수왕의 초계받는 후궁을 만나 도움을 간청했다. 그러자 그 후궁은 맹상군께서 가지고 있던 흰 여우 가죽옷을 가지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다. 맹상군은 흰 여우 가죽옷을 한 벌 가지고 있었는데 값이 천금이나 나가고 친하에게 비길 때 없는 진귀한 물건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진나라로 돌아올 때 수왕에게 바친 뒤였다. 맹상군은 같이 간 식객들에게 방법이 없었겠느냐고 물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